우리나라 시간으로 아까 점심시간 12시가 조금 지났을 때 나온 뉴스입니다. 미국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특허를 고의적으로 침해한 사실이 없다. 배심원 판결을 뒤엎는 판결인데요. 물론 이런 뉴스 요새 많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에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겠지만 긍정적인 뉴스이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 굵직굵직한 기업도 실적이 발표됐습니다. SK하이닉스, LG전자 같은 IT주는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LG화학은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번 주 정도면 이제 실적 시즌 거의 피크를 지나갈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점검할 부분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닝 시즌, 실적 시즌 이후에는 어떤 변수들을 체크해야 될지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3인의 전략에서 여러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머니투데이 방송의 이학령 전문위원과 라임투자자문의 임태근 상무 두 분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장 중심이 되는 키워드를 알아봅니다. 5위부터 3위까지의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5위 키워드는 주식형 펀드 이틀 연속 순유입입니다.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이틀 연속으로 주식형 펀드에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특히 1월 28일 기준으로는 1,5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이 순유입되었습니다. 4위 키워드는 조선주 강세입니다.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조선주가 동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선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봅니다. 3위 키워드는 SK하이닉스 강세입니다. 4분기 흑자 전환 소식에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D램 가격의 상승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계 창고로 조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오전에 상당히 집중적으로 들어왔습니다. 조선주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쎄 기대감 말고는 특별한 오늘 뉴스나 나온 거는 없는 것 같고요. 자, 조선주 임태근 상무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기대감이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으로는 지금 현재 주가 상승을 이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럼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외국인들이 현재 투자를 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조선업종 같은 경우는 사실 현재 이제 수주 모멘텀이 올해 이제 많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계 물동량 자체는 계속 조금 이제 감소하는 추이로 지금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컨테이너나 벌크 같은 것이 이제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그 국제유가 같은 경우는 여전히 90불대 중반에서 계속해서 머물고 있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 쪽으로 어떤 발전 모멘텀이 지속해서 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쪽으로 좀 특화된 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오래 그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현대중공업보다는 대우조선이나 삼성중공업 같은 기업들이 좀 혜택을 많이 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실적만 놓고 본다 그러면 사실상 이제 작년보다 크게 매출이 증가하는 폭도 없고 이익 성장도 상당히 좀 미미하기 때문에 그 자체의 어떤 투자 포인트는 되지는 않겠지만 글로벌 경기 자체가 또 회복되는 국면, 그리고 유가 자체가 높은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조선업종의 가장 매력적인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요새 조선주에 대해서는 저PBR주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조선주가 본격적으로 사실 기술적 반등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수주가 늘어야 되겠고 또 선가도 상승을 해야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업황 개선이 확인돼야지 추세적인 상승이 나타나지 않을까 자명한 얘기인 것 같고요. 자, 오늘 SK하이닉스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짚어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애플 특허 관련 내용도 간략하게 다시 한 번만 좀 정리를 해주십시오. 네, 그 4분기에 그 SK하이닉스의 실적은요, 사실상 보면 흑자 전환의 의미는 있지만은 실제로 보면은 당초 예상했던 수준 컨센서스보다는 훨씬 못 미쳤기 때문에 실제로 흑자 전환 때문에 오늘 올랐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요, 실제로 그 실적과는 상관없이 향후에 대한 기대감과 지금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D램 반도체에 대한 상승세가 결국 더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네요. 일단은 아시다시피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지금 꾸준하게 상승세를 보이면서요, D램 가격이 1달러를 돌파를 바로 눈앞에 두고 있다는 것이 분명히 중요한 사실이 될 것 같고요. 아이패드가 이제 그 아이패드 그 디스플레이, 레티나 디스플레이 장착된 아이패드가요. 일단 빠르면 다음 달 중에요. 결국은 그 126기가짜리, 128기가짜리죠. 그 아이패드 신형을 일단 발표하고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제 미국 시간은 화요일 날 오늘 발표가 됐는데요. 그것에 대한 기대감이겠죠. 왜냐하면 아이패드에 대한 것이 얼마나 많이 팔리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요. 궁극적으로 보면 태블릿 PC의 고사양화에 대한 또 한 번의 어떤 분위기를
어떤 끌어올렸다는 측면에서 보면 특히 올해에 삼성전자가 태블릿의 판매 목표를 2배로 늘리겠다라고 그저께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거, 지난 금요일날 밝힌 걸 본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오히려 반도체, 특히 스마트폰, 스마트 기기용 어떤 D램에 대한 수요,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런 것을 본다 그러면 다분히 SK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뱅가드 펀드의 매물이 실질적으로 SK하이닉스에 많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다분히 이것은 다분히 펀더멘탈과 상관없다는 점이 뭘 이해한다 그러면 단기적으로는 여전히 그 변동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요, 장기적으로는 여전히 매수 의견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와 애플의 어떤 소송권에 대해서는 워낙 하루가 멀다 하고요.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기 때문에 크게 새롭게 그것 때문에 오를 이유는 사실상 없다고 보지만은요. 다만 요즘 미국에서의 분위기 그리고 캐나다에서 분위기는요.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도요. 애플 컴퓨터의 대항마가 뭐하냐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특별한 또 어떤 코너 프로를 본 적이 있는데 그 프로에서 직접적으로 그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젊은 학생들 대상으로 삼성 갤럭시가 좋으냐, 애플 아이폰이 좋으냐 갖고 길거리에서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그런 것들 막 하는 걸 뉴스에서 하는 걸 봤는데요. 그만큼 삼성전자 갤럭시에 대한 선호도가 많이 높아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그런 거 갖고 너무 또 흥분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한 것은 삼성전자가 최근에 조정을 많이 보였지만은요. 분명히 여전히 저평가인 것만은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새 방송 보다 보면은 살아있네 이런 유행어를 좀 많이 하던데요. SK 하이닉스 보면은 딱 그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실적은 예상치를 좀 밑돌았는데 오늘 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는 디램 가격 상승이라든지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글쎄 다른 업종보다 IT 업종이 좀 빠르게 반영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2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2위 키워드는 화이자 등 실적 호전입니다. 뉴욕 증시는 소비 심리가 상당히 좀 부진하게 나타났는데 화이자라든지 실적이 호전되면서 다우 지수는 상승했고 나스닥 지수는 물론 좀 빠졌습니다. 포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예상치를 웃도는 실적을 발표했지만 유럽 쪽이 좀 부진할 것이다. 이런 전망의 주가가 약세를 보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전반적으로 악재보다는 호재가 잘 반영되는 그 분위기가 뉴욕 시장의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이학년 위원이 관련 내용 좀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연준회의 열리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시장에 어떤 영향을 혹시 미치지는 않을지 그 부분도 같이 점검해 주세요. 네, 미국 시장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시장이 정말 안 좋을 때는요, 아무리 호재가 있더라도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요즘은 또 반대라는 경우죠. 아무리 안 좋은 소식이 나오더라도요, 시장에서 악재로서 반영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실적이 안 좋게 나오더라도 이건 너무 큰 걱정할 것이 없다. 오히려 이런 것들이 충분히 예견됐던 일이다 하면서 오히려 또 급등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늘 아마존의 실적입니다. 아마존은요, 매출이라든가요, 영업이익, 그리고 심지어는 향후 전망까지도 당초 예상에는 좀 못 미친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시간 정규 시장에는 5% 이상 빠졌는데요. 시간에서 한 8, 9%가 오히려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락분을 내일 아침에 대부분 만회할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그런 논리입니다. 이미 충분히 아마존의 실적에 대한 둔화는 걱정할 것이 없다는 얘기했고요. 오늘 또 컨퍼런스 콜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실적에 대한 어닝에 대한 포캐스트는 줄여놨지만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수익 많이 투자를 했는데 거기서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앞서 뉴스 보니까 클라우드 컴퓨팅 관련 주식이 오른다고 하는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아마존은 오늘 그것 때문에 분위기가 좋아졌고요. 중국이라든가 유럽에서의 투자를 늘리겠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전혀 호재거리가 아닌데요. 지금은 시장이 너무 좋다 보니까 실적이나 이런 심지어는 어닝에 대한 가이던스까지 낮춰놨는데도 주가 오르는 바로 그런 시장이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2주간 동안에요. 우리 미결 주택 건수라든가요. 그리고 신규 주택 그리고 기존 주택의 판매 건수가 생각보다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반영되지 않다가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케이스 실러 지수가 가장 권위 있는 주택 관련 지수가 되겠는데요. 작년 11월 것이 이제 통계 공식적으로 나왔는데 5.8% 정도 올라갔습니다. 이것이 이제 2006년 이후로 최대치가 나온 것이고요. 생각보다 상당히 더 긍정적으로 나온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또 시장의 분위기를 좋게 나왔고요. 거기다가 이제 BMO 같은 경우에서는 이런 주택 지수가 나온 것으로 발표한 것 같고요. 상당히 좀 과격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수급에서 지금 워낙 공급이 달리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 주택시장에서. 그리고 주택 가격이 올라가면 뭐 우리나라도 그런 얘기하지만 많은 소비가 늘을 수 있고 장기 비싼 고가 내구성 소비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 된다.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 저는 상당히 지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해서 나쁜 얘기는 묻히고요. 좋은 소식만 너무 강하게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마크 파버 같은 분들은요, 워낙 시장을 안 좋게 얘기했지만 워낙 분위기에 밀려갔고요. 다분히 요즘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다. 2월달에 약간 조정이지만 3월에 또 갈 것 같다 이런 얘기하면서 완전히 기존 의견에서 완전히 맞구는 하지만 약간 꼬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는 주식을 계속 팔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금에 대한 수요를 자기는 더 선호한다는 얘기했지만 시장에서 마크 파버 같은 사람 그리고 골드만삭스 같은 우려의 목소리는 지금 완전히 시장에서 묻혀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의 미국의 분위기는 다우지수 S&P 500의 사상 최고가 돌파가 그리 멀지 않았다는 시각이 많이 있고요. 연준 말씀하셨는데요. 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는 큰 이슈가 별로 없다고 합니다. 다만 하나 우려하는 것이 있다 그러면요. 작년 12월 달에 이제 연준에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3차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할 가능성에 대해서 몇 명의 연준 위원이 얘기한 것이 뭐 그런 얘기가 좀 밝혀지면서요. 약간 시장에서 우려의 목소리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혹시 그런 것이 나오면 약간 멈칫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이 없다냐는 얘기를 지금 많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얘기 없다 그러면 오히려 안도렐레에 의해서요. 고가 사상 최고가 돌파에 오히려 가속도를 낼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네요. 사실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어닝 시즌에 대해서 부담감이 상당히 높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글쎄요. 어닝 시즌이 그다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지는 않고 있고 우리 시장은 어쨌거나 상당히 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 기업 실적 발표되면서 굵직한 기업도 실적이 상당 부분 많이 나왔는데 임태근 상무가 국내 기업 실적 발표 중간 정리 좀 해주세요. 예, 국내 기업들 이제 실적 발표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가지고 대형 기업들은 이제 실적 발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았던 것이 매분기마다 지금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었기 때문에 4분기도 이것보다 더 이상의 어떤 서프라이즈를 보여주지 않을까 했었지만 시장에서 이제 기대했던 만큼의 부합되는 수준에서 이제 그쳤습니다. 그나마 이제 삼성전자는 좀 선방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많은 이제 소재나 산업재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국내 대형 기업들은 지난 4분기에 시장 컨센서스를 이제 못 맞추고 대부분의 기대치를 하회하는 그런 실적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기대치를 하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자체는 그렇게 크게 반영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 지난 12월에 이렇게 이들 이제 소재 산업재 섹터의 주가가 올라갈 때 이들 기업들이 4분기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은데 왜 주가가 오른지에 대해서 설명이 이제 되진 않았었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이제 확인되면서 얼마나 나쁜지를 확인하면서 주가를 조금 이제 설명을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이제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적 부진 자체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이제 소재 산업재 섹터들의 어떤 4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하면서 애널리스트들이 13년의 어떤 전망치 자체를 다시 이제 하향 조정하고 있는 부분들이 오히려 저는 이제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13년 같은 경우는 소재 산업재가 하반기에 상당히 큰 폭으로 이제 회복되면서 좀 EPS 성장이 한 20%에서 한 30% 사이로 이제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전망을 좀 하고 있는데 좀 이 기대 자체는 상당히 좀 과도했던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대들을 좀 더 정상화시킨 다음에 주가가 이를 반영하면서 꾸준히 좀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요. 추가로 좀 대형 기업들 남은 기업 실적 같은 경우는 지금 금융기업들이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은행들하고요. 사실 뭐 4분기 실적은 이들 기업들 역시 시장의 기대치를 맞추지 못할 것으로 지금 뭐 다들 알고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4분기 실적 자체에 대해서는 뭐 투자자분들이 뭐 크게 기대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이제 2013년 전망, 가이던스 자체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런 추이를 살펴보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실적 시즌에 대한 시장의 분위기를 한 줄로 요약하면은 빨리 지나가고 시선이 1분기 실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분위기일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오늘의 1위 키워드를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1위 키워드는 어닝 시즌 이후입니다. 사실 뭐 이번 주, 다음 주에도 뭐 계속 실적 발표 있지만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이번 주에 대부분 다 나옵니다. 그렇다면은 뭐 피크를 지나게 된다는 얘기인데 어닝 시즌이 끝난 다음에는 어떤 변수들을 지켜봐야 될지 그리고 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이학년 위원이 좀 짚어주십시오. 네, 가장 중요한 변수가 있다면 역시 최근 들어서도 계속 웬만해서 좁혀지고 있지 않은 글로벌 시장의 디커플링이 과연 해소될 수 있는지가 제가 봤을 때 뭐 어떤 변수보다 가장 클 것 같습니다. 어떤 계기가 됐건 간에 어떤
디커플링이 해소된다 그러면 우리 시장은 다분히 지금 100포인트 정도 쉽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분명하죠. 워낙 해외 시장이 좋으니까요. 그런 것들이 답답할 뿐이고요.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우리나라 지금은 현대자동차, 삼성전자 비롯해서요. 이번 주를 고비로서 대부분의 어떤 소재 관련 대기업까지 코스피의 큰 굵직굵직한 기업들은 대부분의 실적 발표가 끝납니다. 다만 이제 이번 주 말 다음 주부터 해서 뭐 2월 13일, 14일 거의 한도에 맞춰서 쏟아질 것들이 바로 뭐냐면요. 수많은 코스닥 기업들이죠. 아시다시피 코스닥 기업들은요. 실적으로 하면 정말 떳떳하게 내세울 만한 기업들이 정말 손으로 꼽을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실적 발표할 때마다 오히려 뭐 실망감만 컸던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 실적 시즌을 본격적인 실적 시즌을 맞이해서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가 이번 주부터 약간 주춤해지고 있는데요. 엊그제부터요. 이런 것들이 이어질 수 있을지 그런 것들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봅니다. 세 번째는 이제 1분기 실적이 이제 거의 다 발표됐는데 이제는 실망항이 오히려 앞설지 4분기 오히려 그 중에서도 1분기에 좋아진다는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인데요. 지금까지 보면 약간의 지금 중립적인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직까지 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분명히 4분기보다 1분기에 희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다. 물론 회사 측에서 갑자기 좋아질 일은 없다라고는 얘기했지만 워낙 작년에 안 좋았기 때문에 그나마 희망이 있다는 것으로 보여주는 쪽인데요. 오늘 이렇게 매도 압력이 많은 거 보면 그마저도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가 좀 계속 나온 얘기지만 1분기에 대해서는 컨센서스도 지금 한 2주 전보다 지금 오히려 좀 마이너스 쪽으로 가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역시 1분기의 실적도 여전히 조금씩나마 좀 관심권에 들어올 가능성이 큽니다. 다음은 이제 전략이 되겠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외국인의 적극적인 매수 전환 없이 시장에서의 어떤 분위기 쇄신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봅니다. 역설적으로 보면 외국인이 없이 디커플링이 해소될 만한 환경을 맞이할 수는 없다라는 생각이죠. 지지선은 1940선 재확인될 뿐입니다. 지금은 이번 주 초 그리고 지난주에서 1940선이 몇 차례 지지되면서 그나마 안도의 한 점을 갖고 있지만 언제라도 밀리면 추가적인 하락폭 우리가 1970선에 제지 안 될 때 그냥 훅 떨어지고 나서 지금 큰 재미 없는 거라 거의 마찬가지인 거 아닌가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보수적 시장관을 유지하셔야 되겠고요. 투기적 매매 특히 지금 많이 올라가고 있는 중소형주라든가 이런 것들 투기적으로 한번 한탕 하겠다는 심리는 아예 접으시는 게 나아 보입니다. 일단 오늘 LG화학이 실적 발표에 주가가 빠지는데 글쎄 일부 투자자들은 이런 시각들도 좀 많이 갖고 있는 거 있습니다. 빠지면 살 타이밍이 아닌가. 글쎄 일부 업종들 4분기 실적이 예상치 밑돌면서 주가 빠질 가능성도 앞으로도 좀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업종 중에서 혹시 좀 긍정적으로 접근 가능한 업종이 있다 그러면은 임태구 상무가 좀 짚어주세요. 예, 말씀하신 대로 LG화학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워낙 이제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사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 수 있는 시점이긴 한 것 같은데요. 하지만 이번 실적 발표에서도 보셨지만 지금 2차 전지 쪽 이제 중대형 관련된 2차 전지가 상당히 부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자 금액을 이제 쏟아부은 금액이 상당한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거두고 있는 것이 사실 이제 단기간에 돌아설 것으로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LG화학 자체는 좀 주가를 좀 누르고 있는 그런 큰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화학 업황 자체도 아직까지는 살아나는 모습이 이제 크게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LG화학만 놓고 본다면은 이번에 실적 부진이 조금 매수 기회로 활용되기는 조금 어렵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4분기가 대체적으로 이제 실적들이 부진한 기업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 기회를 사서 이제 조금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업종들 같은 경우는 건설이나 은행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긍정적으로 좀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하신 대로 결국 우리 지수가 이제 올라가려고 그러면은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매수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환 때문에 사실 거의 팔았다고 해도 이제 맞는 것으로 맞는 요인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 문제가 조금은 이제 진정이 되고 있으니까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온다고 생각해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금융주나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미 밸류에이션이 상당 PBR 기준으로 이제 역사적 하단치에 이제 접근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인 좀 구간에 접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시적으로 좀 실적이 좀 부진한 거는 나타나고 있지만 이걸 기회로 삼아가지고 밸류에이션 매력을 보고 좀 매수하는 관점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업들 4분기 실적이 좋았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디커플링을 유발했던 세 가지 요인 환율, 수급, 실적 이 세 가지 중에서 일단 실적 발표가 피크를 좀 이번 주로 지나간다는 점 글쎄 어찌 보면은 좀 다행스러운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5가지 키워드를 통해서 오늘 시장의 흐름을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